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춘해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김영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시각장애와 재활이라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이 시각장애와 재활이라는 이 분야가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 학과에서는 이런 시각 또는 장애 또는 재활 이것을 모두 뭉뚱그려서 시각장애, 재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없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시각적인 문제 또는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 또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많이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학습을 기존에 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다양한 이런 장애와 재활이라는 분야 중에서 오늘은 시각장애에 대한 부분만을 조금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런 보는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지, 또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습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시각이라는 개념, 또 눈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되고요. 또 이런 시각장애 재활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이러한 어떤 눈질환에 의해서 도대체 이런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또 시각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시각장애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또 어떠한 등급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각장애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광학적 또 비광학적으로 다양한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광학적인 처치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또 마지막에는 이런 시각장애를 광학적으로 해결하는 미래의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숫자를 보면 25만이라는 숫자가 보여질 텐데요. 이런 25만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어떠한 느낌이 혹시 드실까요? 다들 이 내용을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눈치를 챈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시각장애로 인해서 시각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대략 한 2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떠한 장애 유형과 우리나라에 현재 분포되어 있는 장애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은 문제, 그러니까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한 문제 중에서 이런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수가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략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각이라거나 언어의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대략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43만 5천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세 번째 장애의 문제는 시각장애입니다. 거의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쭉 살펴보면 대략 한 25만 2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시각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25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을 또 다시 조금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보면 그런 25만 명의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대략 83%는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와 같은 광학적인 용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시력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질 부분은 나머지 17%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17%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광학적인 교정 용구를 사용하더라도 시각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글을 읽을 때도 점자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갈 때도 소리를 이용해서 청각 신호를 이용해서 시각 생활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또 이러한 시각적인 이런 장애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좀 전에 그 시각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심도 깊게 좀 살펴보면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서 대략 25만 명 정도가 이런 시각장애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40대 이상 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시각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각장애와 관련된 문제는 선천적인 문제도 있고요.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수의 시각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나이와 관련되어 있는 노화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80세 이상 되신 분들에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80대 되신 분들이 70대 이하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마치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비율로만 이런 인구수에 따른 비율로만 살펴보게 되면 8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이런 시각장애로 인한 불편함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어떤 전신질환이라거나 안과적인 질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불편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이러한 40대 이상 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시각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지를 한번 통계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은 수를 여러분들께서 쭉 살펴보게 되면 80세 이상에서 68%, 70세 이상에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유병률을 나타내는 것은 당뇨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래쪽에 영어로 다이아비티스라고 써 있는데요.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죠. 이 당뇨에 의해서 발생하는 당뇨망막병증이라는 합병증에 의해서 이런 시각장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인데요. 황반변성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눈의 시각신경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위치를 황반이라고 하고요. 우리 눈의 망막의 가장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이런 황반이라는 부분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전체 시각장애에서 두 번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도 간혹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녹내장입니다. 살펴보게 되면 80대 이상에서 한 7.7%,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게 되면 70대 이상에서는 3.9%, 60대에서는 1.8%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녹내장에 의해서 시각장애가 발생하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당뇨망막병증과 또 황반변성과는 좀 다르게 이 녹내장은 단순히 시력 저하에 의한 시각적인 장애를 일으킨다기보다는 보여지는 이 주변 부분의 폭, 그러니까 시야의 폭이 점차 좁아져서 주변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한 시야 장애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백내장에 의해서 이런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내장은 영어로 카다락이라고 하는데 이 카다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은 수술적인 치료로 인해서 대부분 해결은 되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심한 백내장을 치료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론 백내장의 경우에는 다른 병들과는 다르게 수술적인 치료로 인해서 거의 완치에 가깝게 시각장애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수술적인 처치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각장애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